춥고 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수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9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 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일주일의 중반을 지나는 수요일입니다. 이때부터 슬슬 기분 좋은 게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네. 이때 저희 잡정보센터 제작진에게 조금 더 힘이 되는 소식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왜 떨어졌나 지난 시즌4에서 제 학교 후배이기도 했던 네. 정창중 학생이 CJ 제일제당에 최종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와서 네. 일단 찬중 학생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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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네. 남규 씨가 인별그램을 통해서 찬준 씨가 합격한 거를 저에게도 알려주셨는데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해할 뻔했지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찬중 씨의 합격 기운을 잔뜩 받아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재면 씨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유독 이번 시즌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합격 소식을 전해오는 것 같아서 저희도 더 기쁜 마음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에는 자소서 스펙과 지원 전략을 살펴봤고요. 어제 자소서를 살펴봤고 오늘은 또 대망의 면접 컨설팅을 하는 날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인 만큼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또 힘찬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 같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이윤 컨설턴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윤 쌤은 저도 처음 뵙고 네. 잡정보센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입니다. 저는 이제 이랜드와 코롱 등의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후에 경력자대 이직을 이제 컨설팅하다가 취준생들을 이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서 지금은 취업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왜 떨어졌나에 합류하게 되신 소감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제가 이제 겸임 교수로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계기가 또 되어서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지원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자, 또 이윤 쌤의 오늘 컨설팅을 처음으로 받게 될 행운의 주인공 최재면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재면 학생 오늘이 벌써 3일째예요. 네, 이 맞습니다. 3일째 날이 면접 날이어서 그런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늘 오늘이 제일 떨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재면 씨 기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떨리고요. 그리고 또 내일 또 갑자기 면접 일정이 생겨서 오늘 정말요? 잘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접이 네. 잡힌 거죠? 그 첫날 제가 그 컨설팅을 받고 그 승무원 말고 다른 데를 바로 지원했는데요. 지원했어요? 네, 근데 또 감사히 또 연락을 주셔서 일단 내일 면접이 잡혀 있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모의 면접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또 정말 실제로 면접 본다는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면 씨가 대한항공 1차 면접을 중반기 때 한번 간 적이 있었죠? 네. 그때 면접을 가서 실제로 보는 거랑 면접 보기 전에 준비하는 거랑 아마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땠나요? 사실 저는 그 면접 준비할 때는 비언어적인 거를 많이 친구들이 체크를 해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소라든지 뭐 발성
그리고 태도 같은 것들을 많이 봐주는데 네. 정작 제가 갔을 때는 저는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어려웠던 점들을 모두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네. 본격적인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에 이윤 쌤 저희가 네네. 면접을 보기 전에 재면 씨가 아마 이윤 쌤에게 면접 자료를 준비한 네. 자료를 보냈을 텐데 저희가 항상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는지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혹시 몇 점을 주시나요? 사실 어제 이제 차 코치님이 자소서 컨설팅하는 걸 저도 모니터링 했거든요. 네네. 3.5점을 주셨더라고요. 예. 좀 짭니다, 그분이.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위로의 점수를 좀 더 얹어서 네. 점수를 좀 주려고 했는데 사실 그래도 후하게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다 해서 저는 10점 만점에 6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위로의 마음까지 담아서 6점.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왜 이런 평가를 하셨는지 잠시 후에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재면 씨가 면접 컨설팅을 하게 될 기업은 어디로 선정해 주셨는지 그 부분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재민 학생이 또 KLM 항공 면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네. 어쨌든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또 뭐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어쨌든 두드렸지만 한 번은 서류에서 한 번은 또 면접에서 탈락했던 대한항공 면접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중기 면접에서 탈락했던 이 대한항공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재면 씨가 면접을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재면 씨가 면접을 대비해서 뽑아온 예상 질문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1분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지원 동기, 그리고 본인의 공백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질문을 넣었고요.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포부,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특장점 이렇게 질문을 보았습니다.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일 면접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면접 컨설팅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씨 화이팅 하시고요. 네,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면 씨가 뽑은 예상 질문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질문들을 대한항공 면접 보기 전에도 실제로 좀 준비를 하셨을 텐데 면접장에서 이 질문을 실제로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네, 오. 돌발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질문 말고 그럼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네, 기억이 나는데요. 풀서비스 캐리어와 LCC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것도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뭐 기억에 남는 여행지 이런 것들 물어보셨습니다. 어쨌든 뭐 직무와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뭐 기억에 남는 여행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KLM 1차 봤을 때는 또 이런 것들도 물어봤어요. 아, 지원 정말요? 동기라든지. 네. 실제로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돌발 질문은 크게 당황스럽지 않은데요. 네. 오히려 제가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지원 동기라든지 자기소개 이런 게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 코치님이 어제 자소서 시간이긴 했지만 좀 구조화 면접처럼 이렇게 코치 캐물었을 때 그때 좀 당황하는 재면 씨의 모습을 봤듯이 지원 동기 이 부분에서 좀 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이 보완하는 그 시간을 가져봐야 할 텐데요. 냉정하게 자신이 판단할 때 1차 면접에서 탈락했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비언어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네. 컨텐츠에 신경을 많이 못 쓴 게 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네. 외모나 발성이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썼는데 네, 다른 부분 컨텐츠가 너무 약해서 네, 대답 자체가 스터디에서도 사실 봐주던 게 그런 거였고 그래서 내용 부분은 잘 신경을 못 썼던 게 아쉽습니다. 그러면 스터디 할 때 뭐 막 질문 같은 거 했을 때 답변을 잘 하셨나요? 네, 보통 뭐 어렵지 않게 했고 보통 그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많이 그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조금 스터디를 바꾸셔야 할 것 같은. 이게 아마 실제 스터디는 또 같은 학생들이 진행하는 그러니까요. 거고 실제 면접관들이 하는 거다 네. 보니까 거기서 약간 괴리감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윤 쌤이 어쨌든 재면 학생의 면접 자료를 보고 6점을 주셨는데 이제는 왜 좀 6점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 답변들은 허공에다 날아 좀 알아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냥 그런 뭐 적막한 외침?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항공사들은 서비스를 내세울 텐데 뭐 역시나 최재민 학생도 서비스를 우선으로 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과연 차별화가 되느냐?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사실 이제 자세한 이제 자료를 보면 뭐 세심함, 책임감, 뭐 쌓아온 용량, 그다음에 대한항공의 전통과 가치 이런 좋은 단어들이 다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뭐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의 경험들이 있어서 이게 기업과 어떻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증명할 사례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어제 어쨌든 차코치님도 구체적인 직무를 어떻게 했냐 그 구체성을 많이 물어봐서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예상 질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가 또 재면 씨가 가장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7곳의 조직에서의 업무 경험, 의사소통, 세심함, 강한 책임감이라는 나의 장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고객에게 봉사하고 좋은 피드백을 느낄 때 가장 큰 의미감을 느꼈고 그 어떤 서비스 직종보다 챌린징하고 어떤 직종보다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이기에 선택을 했다. 다 맞는 말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인 것 같아서 이윤 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7곳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네. 이 경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주장만 있지 전혀 사실에 관련된 그 팩트가 없어요. 답변에.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승무원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전혀 설득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지원 동기는 사실 반드시 내가 왜 이 기업을 선택했는지, 이 기업을 왜 지원했는지. 뭐 여기서는 이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외에 다른 항공사도 있는데 내가 왜 대한항공을 지원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흔히 얘기하는 원오브댐 같은 경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좀 아쉬운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 동기는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빼고 다른 기업 이름을 붙여서 갖다 넣어도 별 차이가 전혀 없는. 그렇죠 차이가 없는 그런 너무 일반적인 그런 지원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기업에 지원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사실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경험들이 기업의 이런 직무에 이런 서비스에 이런 절차에 내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나와야 되고요. 또 기업의 어떤 부분들이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좀 자신이 경험했던 서비스의 경험들을 승무직과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없었어요. 네. 구체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또 두 번째 예상 질문도 살펴보면 공백기에 대한 답변인데요. 학부 생활을 총 8년 동안 그 과정에서 총 7곳의 조직에서 여러 가지 업무 경험을 하면서 나의 적성과 관심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공백기에도 그런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면서 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시간이었다. 라고 답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어제 이제 이 부분 좀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제 차코치님이 사실 상당 부분 얘기를 이미 해주신 것 같아요. 재명 학생에게. 사실 좀 천천히 따져보면 공백기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사실 많은 일들을 네. 했었거든요. 네. 나름 열심히 좀 살아오셨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경험들을 사실 스킬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정리하는 것들이 좀 익숙하지 못하고 좀 연습이 많이 부족했다라고밖에 좀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자소서가 일종의 면접의 텍스트인데 그런 전략적인 좀 아쉬움도 많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소서에 너무 많은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런 것들이 설득적이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또 너무 많은 거를 쓰려다 보니까 이게 또 구체적으로 쓰지 못하게 그렇죠. 되고 좀 듬성듬성 네. 다 이렇게 늘려다 보니까 이런 게 된 것 같은데 어제 차코치님이 재민 학생한테 실제로 꼬리 질문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살짝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네. 꼬리 질문에 잘 대처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자소서는 꼬리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소서였어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자소서가 결국 면접의 텍스트인데 결국 이 자소서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자소서가 결국 나한테 좀 질문을 계속 해주세요 라고 사실 메시지를 던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저희가 경험 구조화라는 얘기를 쓰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내가 어떤 항목에 어떤 역량에 어떻게 녹여서 쓸까 이런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만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뭐 또 다른 경우에 따져보자면 대체로 자소서를 작성할 때 면접을 대비해서 약간 단서 같은 걸 흘려라라고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러 질문을 받기 위해서.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미한 학생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본인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경험들 위주로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어야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을 텐데 네. 너무 많은 것들을 사실 적다 보니까 계속 꼬리짐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지금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약간 구체성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세 번째 예상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세심함, 항상 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 말씀이 많지 않으신 아버지 덕분에 갖춘 스킬, 말하지 않아도 가려운 부분을 긁을 수 있는 능력, 고객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혼자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 좋을 때도 있지만 규모가 큰 일이나 급한 일을 처리할 때는 곤란함, 일 시작 전에 분업, 협업 계획 철저히, 시작 후에는 내 임무 완벽히 수행, 그 외에는 팀원을 신뢰한다. 뭐 세심함으로 장점을 어필했고요. 혼자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윤 쌤은 장단점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 답변을 보면서 제가 한숨을 쉴 수밖에 사실 없었고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세심함을 이제 아버지 덕분에 갖춘 스킬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세심함이라고 보기보단 혹시 눈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눈치를 좀 그렇죠. 보면서. 눈치 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니까 네. 이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세심함을 좀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사례, 다른 경험을 사실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또 하나는 단점으로 이제 혼자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을 적어주셨는데 재민 학생이 이거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팀워크라고 하는 그런 역량이나 그런 성향에 반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단점은 좀 치명적인 단점을 피해서 얘기해라. 그러나 좀 진정성 있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진정성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기업들은 결국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과거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보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버님이 많이 과묵하신가요?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직접적으로 대답을 잘 안 해주시고 네, 그거를 좀 그렇죠. 세심함으로 녹이려고 했는데 그분이 약간 좀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조금 지원 동기부터 장단점까지 살펴봤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돼서 이제 실제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KLM 네덜란드 항공사 면접으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대한항공 면접으로 진행을 일단 하나요? 뭐 KLM을 좀 전제로 KLM 을 저희가 진행을 전제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면 씨의 1분 자기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재면 학생은 앞에 1번 카메라 보시고 1분 자기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면입니다. 저는 학부 시절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동시에 또 총 7곳의 조직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데 가장 큰 보람과 만족을 느꼈고 또 세심함과 강한 책임감이라는 저의 장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저희 이런 장점들을 어디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고민의 끝에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객실 승무직이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KLM의 전통과 가치를 고객 접점에서 가장 잘 전달하는 객실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네, 끝나시나요? 네. 한 40초가 조금 안 되는 비교적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이윤 쌤?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대한항공 사례와 사실 달라진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역시나 그런 좀 자기의 경험을 구조화시키는 연습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역시나 자기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들이 역시나
뭐 아쉬움이고 그래서 결국 자기 소개에는 지원 동기, 자기가 이 직무에 잘 맞는 역량, 그다음에 자기가 입사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포부 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윤쌤의 모의 면접을 10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쌤께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재민 학생에게 KLM 항공 면접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왜 KLM 항공에 지원하셨는지 그 지원 동기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항공사도 많은데 KLM을 지원한 이유는 다양성 때문입니다. 제가 객실 승무직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양한 항공사들에 대해서 자료도 조사하고 현직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KLM만큼 다양성, 고객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동시에 구성원의 다양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 또한 과거 경험들, 고객 응대 경험을 통해서 그 고객 응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 다양성 존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가치관과 일치하다고 생각을 해서 KLM을 선택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곳의 서비스와 항공의 서비스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전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인 서비스들은 그 고객의 뭐 순간순간 부분에만 그 관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서 항공 서비스는 고객이 기내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나서는 순간까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업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지원자들 중에 경력자들이 사실 많이 지원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은 항공 승무지의 경험이 없으신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분들은 경력직이시기 때문에 그 항공업계에 계신 고객님들만 상대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필드에 있는 분들만 상대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는 뭐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뭐 구청에서 커뮤니티 이벤트 진행하면서 뭐 어린 아이부터 뭐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차별화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신이 그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는 뭐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학부 3학년 시절에 회사에 잠깐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뭐 구조조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사람도 없고 서로 팀원들끼리 신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되게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또 팁을 주셔서 1시간 먼저 출근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찾아서 전부 다 해라. 그래서 저는 제가 1시간 먼저 출근해서 뭐 환경 정리부터 시작해서 뭐 스케줄 정리, 뭐 게시판 정리 같은 것들을 다 제가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팀원분들께서 조금씩 이렇게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성공적인 팀 운영에 제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그 경험 외에 다른 경험은 또 없을까요? 팀워크 관련된 경험이요. 좋은 동료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경험, 다른 사례. 그래서 지금 급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이번에 한국 승무원들을 뽑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왜 한국인들을 승무원으로 뽑으려고 하는지 혹시 그 이유를 나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네, 저는 의사소통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양의 의사소통 방식과 저희 한국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서 그 결과적으로 그 네덜란드 승무원들에 대한 컴플레인, 한국인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그 한국인 승무원들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가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항공을 이용해서 이제 내리기 직전에 이제 외국 승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혹시 인천공항에서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인천공항에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이용할 만한 부대 시설이 있을까요, 혹시? 네, 제가 알기로는 인천공항에 그 휴게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인포메이션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그쪽에서 정확하게 안내 드리도록. 아, 제가 지금 도움드릴 정보를 것 얻을 같습니다.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있지만 또 혹시나 그 중간에 변경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 드리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를 것 같아서 그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신문 방송하고 전공하셨고 또 아나운서 아카데미도 또 뭐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아나운서로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제가 그 스피치 아카데미를 다닌 이유는 아나운서가 되고자 함보다 그 고객 응대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한 의사소통, 뭐 품위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배우고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다녔고 또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2년 계약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왜 굳이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다른 항공사도 있는데 2년 계약직으로 진행하는 저희 항공사에 지원하셨는지와 더불어서 이게 불안하지 않으신지 2년 계약이라는 게. 네. 저는 제 사회생활의 첫 단추고 저는 그 서비스업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항공사라고 하더라고요, KLM이. 그래서 그 전통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제가 또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KLM을 선택했고요. 그 2년에 대한 계약직 그 이후에는 또 제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외국 승객들이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어요? 일단 그 고객이 연령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K-팝이라든지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그런 부분에 또 강점을 둬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비즈니스 승객들한테는 뭐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저희 전통의 그런 어떤 과거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뭐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추천하실 만한 좀 장소가 있을까요? 방문해야 될 장소? 네. 저 그 역시도 또 고객님들의 연령이나 취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홍대라든지 뭐 강남, 뭐 신사동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이 빌딩들이랑 전통의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복궁이라든지 광화문 이쪽을 추천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보기에 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경험했는지는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신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라 면세점에서는 로비에 도착하는 고객님들을 뭐 응대, 환대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교육 지원 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 인턴에서는 그 구민들이 뭐 어린 아이부터 뭐 어르신들까지 구민들이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민원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 전달하기도 하고 중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이 승무직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상대방의 서비스라는 것이 결국 또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제가 그간 해왔던 것들이 다 그 고객 접점에서 활동이었고 또 승무직도 그런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움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네. 네. 혹시 뭐 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항공사 그리고 왜 그게 기억에 남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KLM의 스카이팀이라고 하죠. 그 항공 얼라이먼트의 그 소속 단체인 대한항공의 인천발 모스크바행 그 비행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직접 받은 서비스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 비상구석에 앉아 있어서 배시넷 아이를 캐리하는 배시넷이 설치돼 있었고 그 안에 아이가 그 쉬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그 객실 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다들 안절부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승무원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5시간 정도 계속 그 아이를 달래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정말 진심 어린 서비스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혹시 질문을 더 할 시간이 좀 있을까요? 네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의 면접이 10분 동안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먼저 재면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모의 면접 어떠셨나요? 떨려가지고 땀이 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땀이 나네요. 답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돌발적인 거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계속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뭐 지원 동기라든지 자기소개가 조금 부족하지 네.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윤 쌤. 네. 저희는 여기서 듣는데
정말 실제 면접관처럼 굉장히 맞아요. 잘해주셔갖고 저도 모르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듣게 됐습니다. 또 질문이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날카로웠다고 많이 느꼈어요. 재면 학생의 면접 오늘 보신 거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아까 생각보다 오히려 자소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그래도 면접이 더 나은 것 같고요, 확실히.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외항사의 특징들이 좀 있고 외항사들은 사실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들이 드러났어요. 우선 한국 승무원을 뽑는 이유가 결국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승무원을 뽑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그 공항에 대한 부대 서비스 또 그 한국에 이제 대한 소개, 네. 뭐 그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졌는데 좀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본인이 좋은 동료임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냐 했더니 네. 재민 학생이 답을 네, 못했죠. 네. 그 부분이 좀 어떻게 큰 감점 요인이 되나요? 네,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항사는 좋은 동료를 뽑는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된 딱 한 가지 사례 외에는 더 이상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분은 되게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네. 뭐 아나운서를 준비할 의향은 없냐라는 이런 질문이나 왜 굳이 승무원이냐 이런 질문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만약 답변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경험들 속에서 내가 서비스했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런 서비스는 대한항공의 이런 승무직의 이러이러한 서비스에 이렇게 도움이 될 거고 네. 라고 하는 구체성을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나운서 스피치를 연습했던 것도 결국 손님들한테 좀 더 정중하고 좀 더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좀 했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서 답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막연하게 답변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설득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좀 연결을 해서 그 승무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윤 쌤이 모의 면접을 하시면서 재면 씨가 어쨌든 가장 부족한 부분 3개를 좀 꼽아야 된다면 어떤 게 있다고 좀 판단을 하시나요? 뭐 역시나 뭐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 글이나 혹은 말로 전달하는 그런 연습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약점이고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원하는 직무에서 특히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성향이나 인재상들이 있는데 특히 외항사, 항공사만 해도 외항사와 국내 항공사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들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기업 분석을 좀 네네. 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앞쉽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아까 이제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내용의 깊이는 확실히 좀 없어 보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면 씨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이 지원 동기랑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거를 꼭 찾아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면접을 보셨는데 궁금증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 들어서 듣는 얘기가 아무래도 승무직을 지원하다 보니까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가끔 들어서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충격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태도적인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기에는 태도나 또 얘기하는 자세들이나 발성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한 내용의 진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저게 가식적인 웃음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다 이 부분과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말끝을 조금 흐리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네. 그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더 좀 전달이 잘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1분 자기소개는 괜찮으셨나요? 거기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더 여쭤보셔도 됩니다. 계속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라는 게 사실 저랑 기업 그리고 직무 3가지를 이어서 1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로 저한테 느껴져가지고 네.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해야 사실 할지. 이거 방송이 끝나면 네. 좀 한 30분 정도라도 개인 코칭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윤 쌤이 따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해주시는 네. 걸로 저희가 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면접을 앞두고 있는 뭐 재면 씨나 다른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신의 한 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단 한 가지를
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본인의 히스토리를 좀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정리해서 자기 이야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돌발적인 질문에도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재민 학생은 그 부분에는 오히려 강점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질문을 돌발 질문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들을 좀 시대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이 기업과 직무에 맞춰서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면접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내일은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는 토탈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면 씨는 상반기 공채 어떻게 계획할지 이 부분도 좀 생각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모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리 눌리고 저리 치이는 갈 곳 없는 취준생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또 취준생들의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코너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바쁜 이 도심 속 난 오늘도 커리어우먼을 꿈꾼다. 스펙, 자소서, 면접, 토탈 컨설팅까지 잡정보센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최고의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보는 내가 떨어진 이유와 상반기 공채 전략.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떨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한국방재안전보건 환경기술원 주식회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건설 현장의 안전기술 지도 및 컨설팅을 영위하는 회사로
비파괴 검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안전벨트, 토출 테스트 및 위험기계 기구 검사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전기공학 전공자 및 자기 비파괴 검사 기능사, 초음파 비파괴 검사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을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50만 원이고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22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비파괴 검사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향남흥대에 위치한 CNS 포리마 주식회사입니다. 플라스틱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화학물 및 화학제품 원료를 생산할 신입 직원 5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플라스틱 원료 가공 생산 및 현대 자동차 내장재 생산을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고졸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층 및 병역특 내 대상자를 우대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5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방문 및 팩스,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의 생산 직원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어뮤즈 트래블에서 콘텐츠 디자이너 2명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블로그 및 페이스북, 카드 뉴스 및 여행 콘텐츠 제작 및 웹 모바일 환경의 UI, UX 디자인을 담당하게 됩니다. 디자인, 시각 디자인 전공자를 우대하며 시각 디자인 기사,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와 편집 디자인 경력자, 포토샵, 일러스트 툴 기술 보유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경력 위주 간략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건으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찬건설에서 건축공무 담당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건축 견적 및 기성 청구 업무, 발주처와 업무 협의 및 공사 공정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건축학 전공자와 스프레드시트 활용 가능자, 엑셀 중급 이상자, 캐드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500에서 3,9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채용건 또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의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취준 위의 희망의 빛. 여명이라고 적혀있네요. 네, 여명 이호승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호승 노무사입니다. 네. 오랜만이시라고 하니까 혹시 잡정보센터를 혹시 나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지난 1월에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쨌든 한번 도움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여명을 닮았다는 별명을 얻고 가셨습니다. 저는 빛이라고 해서 이 여명이 그 마시는 여명인가 아니면 그 배우 여명인가 헷갈렸는데 여명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서 좀 직접 비교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닮았네. 대표님 앞에 카메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닮으셨네요. 사진까지 이게 뭐. 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천밀밀의 남자 주인공으로 또 알고 있는데 네. 어때요? 좀 직접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은, 네, 홍콩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여명과 닮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하긴 요즘에는 숙취 해소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붙여주신 별명처럼 좀 시원하고 깔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하시네요. 네. 잡정보센터의 4대 천왕이 되시기 바라면서 네, 우리 그러면은 2부에도 우리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세희 캐스터 아까 여명 알고 있었나요? 그 배우를? 아니요, 사실 저도 숙취 해소제인 줄 알았는데 8대8 그런 거? 네,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닮으신 것 같아요. 그 배우 좀 어떤 것 같아요? 신세미 캐스터 스타일인지? 여명 씨? 여명이. 저는 좀 약간 숙취 해소가 더 좋아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많이 필요하네요. 네, 그럼 오랜만에 취준이를 찾아주신 우리 여명 이호승 대표님이 꼽은 오늘 주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11월 19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를 살펴보니 채용 과정에서 노동자가 겪는 채용갑질이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취준위에서 여러 번 다뤘던 채용갑질 내용이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런데 기업이 채용에 앞서서 나의 SNS나 채팅 내용을 뒷조사해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채용 갑질에 대해서 항상 자주 다루고 있지만 다뤄도 끝이 없는 사안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오늘 이 주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을 소개해 주시죠. 네, 취준생 A씨는 최근 정부 지정 벤처기업으로 손꼽히는 B기업에 지원을 했다가 최종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최종 면접 대상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합격할 것이라는 인사팀의 사전 공지가 있던 터라 이 탈락 소식이 조금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자신이 탈락한 이유를 알면서 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B사에 입사를 한 면접 동기로부터 듣게 된 자신의 탈락 이유가 바로 최종 면접 직후 면접 대상자들끼리 만든 오픈 카톡방에서 임원진 흉을 본 것이 인사팀 귀에 들어가서 탈락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기업 인사팀이 카톡방까지 염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A씨는 갈수록 과감하면서도 또 은밀하게 진화되는 기업 갑질의 현실 앞에 더욱 결국 쓰디쓴 탈락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해도 너무한 기업의 뒷조사, 이대로 괜찮은 걸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물론 임원진 흉을 본 것도 잘못되긴 했지만 그거를 뒷조사한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안건처럼 채용에 대한 갑질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취준생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겪고 있는 사례라고 들었어요. 네, 최근 같은 회사에 지원한 취준생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는 것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혼자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함께 준비하는 것이 다양한 정보 교류는 물론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은 검색하거나 링크만 연결하면 누구나 이름이나 연락처를 가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각 기업별로 오픈 채팅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에 소개된 B기업의 경우 논란이 커지자 인사팀 관계자가 이를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B기업의 인사팀 관계자는 최종 면접 대상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 익명으로 들어가서 지원자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확인했다며 면접장에서 확신이 들지 않는 지원자들한테만 별도로 질문하거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오픈 채팅방 저도 뭐 이제 막 면접에 갈 경우에는 그 면접자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참여해 본 적이 많은데
다 뭐 아이디를 뭐 점으로 하거나 뭐 랄랄라 말도 안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을 텐데 이 임원은 이 딱 정확하게 어떻게 이 취준생 A를 집을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 건가요? 당시 B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취준생 A의 경우 해당 오픈 채팅방에 개별 질문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디가 익명이라도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아마 A 씨는 면접 당시 받았던 질문이 자신에게만 온 개인 질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오픈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기업 역시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간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지원자들을 뒷조사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지나친 개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B 기업이 지나치게 A 씨의 과도한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원자들이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채팅방에서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것이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상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기업에서 이러한 지원자들의 개인적인 의견 표현을 이유로 지원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권 침해라고 볼 소지가 있죠. 네. 뭐 사실 옛날부터 들키지만 않으면 나라님 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면접을 합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유롭게 채팅하는 방에서 마음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거기서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이 또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기업에서 은밀하게 지원자의 뒷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규모 공개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채용하고 신입 직원의 조기 퇴사 비율이 높은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지원자들이 적을수록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한 중견기업의 인사팀 관계자가 이에 대해 말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관계자 역시 작은 기업일수록 공개 채용을 실시하는 것이 부담되는 만큼 힘들게 뽑은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와 맞지 않으면 여러모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는 SNS를 통해 지원자의 성향이나 특징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채팅방에 직접 들어가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기본 예의 등을 파악하고 그것을 최소한의 필터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 취준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네.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채용 갑질을 통해서 지원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또 채용의 결과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준생들이 아마 반발이 클 것 같아요. 권리를 지키려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이와 같은 경우 채용 전형상의 공지가 안 된 사항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채용 공고나 채용 설명회 등을 통해서 서류나 필기, 면접 등의 채용 전형을 미리 지원자에게 알리고 각 전형별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시스템이죠. 이에 지원자들은 그런 공고에 기재된 전형 내용을 근거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전형 사항에도 없는 지원자 개인의 SNS 글이라든지 오픈 채팅방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지원자에게 탈락이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지원자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나아가 이로 인해서 지원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는 이 오픈 채팅방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저는 오픈 채팅방에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래요? 뭐 그냥 카페 같은 그런 데 가끔 그런 키워드 검색을 해서 면접 끝나고 나면 반응 같은 거 보고 따로 제가 참여해서 얘기를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니면 PD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몰래 방을 만든다던가 이 선배 마음에 안 들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PD님이 마음에 안 들면 분장실에 잠깐 문을 닫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SNS나 이런 건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잘 피해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텐데 안전장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업의 채용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자의적으로 오늘의 사건들처럼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지원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손해배상으로 금전적인 배상으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자의적인 채용 갑질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용 공고를 할 때 채용 인원 또는 일정, 그다음에 채용 방법, 그다음에 각 전형별 반영 점수, 그다음에 채용 후에 나의 임금 수준 등 채용 전형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공지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 진행을 담보할 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요. 물론 사기업이 자사 직원을 채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할 만한 수준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깜깜이 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취준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네, 언제쯤 이 취준위 안건으로 채용 갑질이 등장하지 않는 날이 올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래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용절차법이라고도 하죠.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에 구직자가 요청할 경우 본인의 평가 항목별 점수와 순위 등을 채용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든지 구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 구직자에게 채용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동등한 지위 형성을 위한 입법적인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취업준비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죠. 취업준비생, 구직자, 근로자, 퇴직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세미께서도 오픈 카톡방을 뒤지는 우리 인사 담당자들에게 촌철살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솔직히 좀 욕을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조금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바로 채용에 탈락을 시켜버린 건 살짝 유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욕을 한 거는 공개적인 장소에 욕을 한 건 잘못이니까 서로 좀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네요. 네,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준위의 희망의 빛, 여명 이호승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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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